위믹스를 발행한 발행사가 3년간 14번 국회를 찾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위메이드가 국회를 방문한 기록, 일단 표면적인 기록만이죠. 2020년 5월에서 올해 5월까지 총 14차례 정무위도 갔고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죠. 13차례는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국회를 방문했군요. 위메이드 관계자들 두세 달 한 번꼴로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 김남국 등 야권의 의원들 해당 기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측 입장도 소개해드립니다. 2020년 5월부터 작년 3분기까지 의원실을 출입한 바 없다. 지난 연말 이후 횟수는 특정할 수 없으나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의원실 문의로 방문을 했다라는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4번 국회를 찾은 것은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보도도 나오자 국민의힘 여권이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위메이드 대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기수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보고를 제가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국회의원들 만나기 위해서 그 의원회관 또는 그 국회 본회의 본관 이런 데 출입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홍보실 직원들이 출입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소 아리송하게 답변을 피해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가 직접 간 적은 없다. 보고받은 적은 없다. 직원들이 갔을 수는 있다라는 건데 기록은 14번 위메이드 측이 국회를 찾은 겁니다. 14번이면 상당히 좀 많은 횟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전재수 의원님, 예.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 관련된 직원을 만났을까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14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국회에 있어 보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은 여러 이해관계가 총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단체별로 또 이익 집단별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 해당 상임위라든지 그 상임위 소속의 의원실이라든지 여야 지도부라든지 수시로 옵니다. 국회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회관의 민원 안내 데스크에 보면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냐면 국회 방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말하자면 요구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로 오기 전에 해결되고 합의되고 뭐 문제없이 잘 해결되는 거는 국회로 안 오고 국회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해관계, 첨예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 단체의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수료는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법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비 단체의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를 매개로 해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편의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법이긴 하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를 법이라든지 또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국회 방문이나 활동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더더구나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만 국회에서 세미나다 무슨 모임이다 무슨 공청회다 해가지고 열리는 게 하루에만 수십 건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번 방문한 것만 가지고 로비 의혹이 있다. 이런 정치적 주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바로 어떤 비리 혐의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위정현 교수님, 학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만 장영국 대표 말이 거의 여의도 정치인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방문했을 수도 있다라는 퇴로를 열어놓은 답변이고요. 정말 이번 답변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좀 놀라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면 제 보고 없이 저한테 보고 없이 그냥 혼자 판단해서 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혹시 그런 어떤 퇴로를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법이 대단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측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갔으면
우리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깨끗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공청회나 이런 걸 위해서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매체 방송의 보도에서 비공개 면담에서만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로비를 위해서 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전히 뭐냐면 나는 몰라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제 어떤 더 매체에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죠. 14번 갔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갔는데 앞뒤하고 사실 논리적으로 정합성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은 간 것 같은데 나는 직접 간 적은 없고 직원들이 갔을 거고 그리고 보고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나는 몰라라는 그거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답변을 미리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볼 때 참 슬프게 생각하는 게 게임 산업이라는 건요. 원래 로비하고 관계가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초기에. 왜냐하면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그 불행한 우리의 정경유착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IT 산업은 이런 어떤 정경유착 없이 민간의 독자적인 자생력, 혁신력으로 성장한 대단히 놀라운 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P2E 법안 등등을 위해서 결국에는 국회에 로비를 했지 않는가라는 의혹에 휩싸이는 이런 불행한 산업이 사실 된 겁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서 P2E를 빨리 암세포 같은 그 P2E를 도려내야 되는 것. 그래서 다시 건강한 게임 산업을 세워야 되는 게 바로 이때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정현 학회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14번 국회를 찾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하기 위해 찾았던 법원 기록과 비슷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의 진상조사단이 이 위메이드 측에게 김남국 의원과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요.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는 다른 사무는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에어드롭 하면서 위메이드사에서 직접 김남국 의원에게 에어드롭 한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탈중앙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알지 그 지갑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에어드랍 한 게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에어드롭은 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법전 에어드롭의 핵심이잖아요. 네. 만약에 에어드롭으로 무언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면 이러한 기술 뒤에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숨는 것도 가능하고 이 대표 얘기처럼 정말 모르게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원래 에어드롭이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드랍이 그야말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일정하게 똑같이 마치 은행에 뭐 1억 원 정도 예금하면 모든 사람한테 1억에 해당하는 그 뭐 정기예금이든 뭐든 이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에어드랍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고 그런 식의 에어드랍이라고 하면 대표가 굳이 그거 뭐 은행장이 그거 뭐 알아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자 얼마 가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어드랍은 에어드랍인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뭐 김진 앵커 뭐 잘생겼으니까 김진 앵커한테만 준다 이런 식으로 딱 되면 이거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에어드랍의 대상자가 국회의원 유력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표이사가 모르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대표는 뭘 밝혀야 되냐면 그때 위믹스 관련해가지고 에어드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5명 중에서 이 사람, 요 사람 이렇게 3명만 하고 저하고 뭐 전재수는 뺀다든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했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국회의원은요. 그 뇌물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가 관계거든요. 돈이나 그러니까 금품을 받은 이후에 제일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대가 관계인데 공무원들은 자기 해당 분야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해당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도 대가성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고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장 대표 같이 이렇게 명석하신 분이 몰랐다라고 저렇게 발뺌하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땐 저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패널들 개개인의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검찰 수사 결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